세이프티를 넘어가면 세이프티의 과정은 사실 대동소이한데요. 앞에 음, 과정이랑.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를 하는 노력들이 사실 그냥 앞에 있는 파인 튜닝을 좀 헬프풀니스 관점에서 그 헬프풀니스에 비중을 두고 한 거였다면 실제 음, 뒤에서 세이프티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고요. 그 RLHF 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그 프리트레이닝 코퍼스에 지금은 막 엄청 뭐 NSFW 필터로 데이터 골라내고 음, 뭐 어노니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했겠죠. 익명화. 근데 음, 이제 좀 세이프티 관련해서 좀 많이 안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어쨌든 또 실제로 좀 톡식한 데이터를 얘가 좀 봐서 학습을 한 게 우리가 어쨌든 세이프티 같은 걸로 가드레일을 칠 거면 그 모델을 가지고 약간 튜닝을 해서 가드레일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드레일을 위한 모델을 만들 때 당연히 원래 백본이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음, 적은 데이터셋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전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전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톡식한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 피겨 13이 그 톡식한 데이터가 많지 않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헤이트버트라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이건 음, 공개된 모델인 것 같고 이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도큐먼트에 대해서 톡시티를 재서 톡시티로 예측될 확률이 0.5 이상인 것만 뽑아봤을 때 전체 프리트레이닝 코퍼스에서 0.2% 정도였다라는 음,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라마2가 세이프티를 하기 전에 그냥 프리트레인드 라마의 트루스풀 QA 톡시된 성능이 뭐 타 모델 대비 사실 그렇게 막 좋진 않죠. 솔직히 음, 말하면.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 완전 전처리 하나요? 톡식 필터링? 백본에서요. 네. 백본에서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모르면 나중에 뭔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프리트레이닝 코퍼스 관점에서는 그 NSFW나 톡식한 거를 어쨌든 쳐내는 게 중요한데 음, 보통 이제 일정 부분 남겨두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그쵸. 약간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좀 이런 프리트레이닝 백본을 할 때 사실 음, 지금 제가 봤을 때 되게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를 진짜 정제를 잘하는 게 사실 1번이거든요. 맞아요.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막, 뭐 중국이나 이런 뭐 라마3만 해도 이미 이제는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음, 이런 걸 굉장히 고도화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훨씬 백본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음, 시점에서.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이프티를 하기 전에 어쨌든 프리트레인드 그냥 백본의 성능 이런 관련된 톡시젠이나 트루스풀 QA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세이프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적용했냐에 음, 대한 얘기가 쭉 있고요.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이프티 파이프라인은 앞에 헬프풀니스 관점에서 이터러티브 파인 튜닝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요. 음, 똑같이 하는데 그냥 데이터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주고 좀 더 네. 데이터를 잘 수집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리스크 카테고리는 뭐 이제 뭐 크리미널, 뭐 헤이플, 이제 unqualified advice 이게 사실은 이 라마 2에서는 제일 비중을 높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unqualified advice가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의료적인 조언을 한다거나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어택 벡터는 사실 조금 이런 그 모델의 성향에 대해서 음, 얘기하는 게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콜로지컬 매니플레이션이나 뭐 로직 매니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이 아예 좋은 예시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비슷한 과정으로 세이프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helpfulness를 잃지 않고 safety를 개선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피겨 14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피겨 14에서 보여주고 있고 피겨 15에서도 당연히 보여주는 거는 세이프티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헬프풀니스 데이터의 양은 헬프풀니스는 이제 아니고 세이프티 과정에서 세이프티의 데이터를 늘려가서 세이프티 과정을 거쳤더니 이제 세이프티 리워드 모델의 스코어가 올라가더라 음. 라는 내용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헬프플리스는 그래서 거의 유지인데, 네, 거의 유지인데 세이프티가 올라가더라.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앞에 말한 고스트 어텐션을 이 과정에서도 똑같이 했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이 있었던 게 네, 이게 이제 컨텍스트 디스틸레이션 했을 때 썼던 그런 프롬프트이고 음,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거 세이프티 RM 스코어나 오리지널 세이프티 RM 스코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고스트 어텐션을 해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보면은 세이프티 RM 스코어가 아예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거를 볼 수 있죠. 디스트리뷰션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쓰는 게 중요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밸류에이션 결과도 결국에는 세이프티 파이프라인을 어쨌든 앞에 헬프풀니스 관점에서 하는 거에 똑같이 적용을 했고 음, 이제 이게 이제 세이프티를 거치기 전 음, 세이프티를 하고 난 후인데 보면은 이제 라마2 챗 되면서 음. 트루스풀 QA 점수도 많이 올라가고 톡시제는 아예 완전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신기한 게 이 세이프티라는 에스펙트 안에 이 여기서 트루플레스 이게 되는 거 같네요. 네, 여기서 맞아요. 이 할루시네이션 관점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그 지금은 이제 이 세이프티라는 카테고리 안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음, 이해했습니다. 네. 음. 그래서 넘어가면 아까 이제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음, 그래서 이제 뭐 휴먼 레벨레이션 측면에서 어쨌든 세이프티를 거친 모델들이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피겨 18에 사실 주목을 해야 되고 멀티턴으로 조금 이 세이프티를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멀티턴 프롬프트로 이제 막 우리가 뭐 제일 브레이킹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좀 실험을 이제 피겨 18에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피겨 19를 봤을 때 아까 리스크 카테고리를 저희가 정해놨었잖아요. 얘네가. 그 리스크 카테고리에서 unqualified advice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 대비 음, 라마2 챗 모델이 좀 더 이제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페이퍼에서는 뭐 그런 고려가 부족했다고 적혀 있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스트 어텐션을 할 때 뭐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프리프롬프트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적어서 다른 카테고리 대비 언퀄리파이드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조금 취약했다라고 네,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